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은 위에서 대장까지 가는 동안 많은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무르게 만들어주고 장내에 머물러 있는 노폐물과 다양한 유해 물질들을 흡착시켜서 변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을 시켜주며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레몬 과육에는 없고 오직 있는 성분이 있는데 디리모넨이라고 하는 천연 오일 성분입니다. 디리모넨은 레몬의 상큼한 향을 내는 성분이기도 하며 장을 자극해서 연동 운동이 활발하게 되도록 도와주어서 변비를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뱃살과 내장 지방을 쏙 빼는데 효능이 좋기로 소문난 레몬, 우리가 요리에도 많이 사용하는 과일이죠. 레몬에는 다양한 영양 성분이 있어서 건강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레몬도 잘 알고 드셔야 제대로 된 효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잘못 드시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영상을 통해서 레몬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레몬 드실 때 주의할 점까지 레몬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레몬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당뇨 예방과 관리에도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서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풍부한 식이섬유, 각종 무기질과 구연산이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어서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지방을 분해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레몬은 독소를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몸 안에 칼로리를 소모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몸에 붓기를 빼고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레몬의 효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2주 동안 진행된 연구에서 고지방 식단에다가 레몬 껍질에 함유된 페놀을 함께 섭취한 설치류는 고지방 식단만 섭취한 설치류보다 체중이 감소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체질량 지수가 높은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레몬 다이어트를 시행한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체중과 허리 둘레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까지 좋아진 결과를 볼 수가 있었고요. 레몬 껍질은 이런 독소를 배출하는 효능뿐만 아니라 변비를 해결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레몬 껍질에는 비타민C 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 좋은 헤스페리딘, 그리고 골다공증 예방과 뼈 건강에 아주 중요한 칼슘, 그리고 팩틴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팩틴이 변비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은 위에서 대장까지 가는 동안 많은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무르게 만들어주고 장내에 머물러 있는 노폐물과 다양한 유해 물질들을 흡착시켜서 변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을 시켜주며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레몬 과육에는 없고 오직 레몬 껍질에만 있는 성분이 있는데 디리모넨이라고 하는 천연 오일 성분입니다. 디리모넨은 레몬의 상큼한 향을 내는 성분이기도 하며 장을 자극해서 연동 운동이 활발하게 되도록 도와주어서 변비를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레몬에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구연산이 체내 지방 분해 요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활성화된 지방 분해 요소는 쌓여있는 내장 지방을 태워주어서 허리 둘레를 줄여주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레몬 술을 마시면 체내 대사 기능이 활발해져서 몸 안에 에너지 소비도 활성화되게 됩니다. 대한비만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레몬술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내장 지방이 더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한 레몬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주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감귤류에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는 여성의 허혈성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허혈성 뇌졸중은 가장 흔한 유형의 뇌졸중인데 혈전 때문에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방해가 되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된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이런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각종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레몬에는 이런 플라보노이드와 함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합니다. 이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항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또한 레몬은 피부 미용에도 아주 좋은데요. 피부색을 건강하게 해주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피부를 환하게 해주며 잡티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레몬의 또 놀라운 효능 중 하나는 당뇨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레몬에는 헤스페리딘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헤스페리딘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야 혈당 조절이 잘 되게 되는데 당뇨가 발생하면 이 감수성이 떨어지면서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게 되죠. 헤스페리딘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레몬에는 많은 양의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C 뿐만 아니라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 다양한 물질들이 혈당으로 인해서 공격받고 상처난 몸의 세포들을 보호를 해주게 되는데요. 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효능입니다. 베타세포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인데 당뇨가 생기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됩니다. 레몬을 통해 베타세포를 보호하여 당뇨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레몬을 복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레몬수입니다. 그럼 레몬수 만드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깨끗하게 씻은 레몬 1개와 물 1리터를 준비해 주시고요. 레몬의 양 끝부분은 좀 쓴맛이 나기 때문에 잘라주시고 레몬의 씨는 제거하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괜찮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자른 레몬을 80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 넣어 주시고요. 충분히 우려내 주시면 레몬물이 완성이 됩니다. 물의 온도별로 레몬물의 항산화 능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실험을 한 결과 8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가장 높은 항산화 효과가 나타났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레몬의 제대로 된 효능을 얻기 위해서는 레몬물을 만들 때 꼭 뜨거운 물로 레몬을 우려내 주시기 바랍니다. 레몬물은 실온에서 어느 정도 식힌 후에 미지근해졌을 때 마시면 되고요. 레몬의 산미가 강해서 좀 드시기 힘드신 분들은 물을 충분히 희석해서 적응이 되시면 물의 양을 줄이시면 됩니다. 이런 레몬수를 만들어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드시 충분한 양의 레몬을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몬수를 만들 때 레몬 자른 거 몇 조각만 넣어서 드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정도는 충분하지가 않고요. 물 1리터에 레몬 1개 정도 우려서 드셔야 레몬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탕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몬의 신맛이 강해서 먹기가 힘들다고 설탕을 좀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레몬수의 맛을 위해 설탕을 넣다 보면 설탕을 좀 과하게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넣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몬을 세척할 때 깨끗하게 하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깨끗하게 세척한다고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이용해서 많이 세척을 하시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레몬을 물에 약 2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다가 잘 씻어주면 농약은 100%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사용하게 되면 농약이 일부 남아있다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레몬을 세척할 때는 그냥 아무것도 넣지 마시고 깨끗한 물로 세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레몬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계피입니다. 레몬과 계피를 함께 사용하여 약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레몬과 계피를 함께 먹으면 면역 체계를 강화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계피는 향긋한 향과 매운맛이 특징인데 소화를 도와줄 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레몬에는 염증을 억제하고 수치를 줄여주는 산화 방지제가 풍부한데 레몬과 계피를 지속적으로 섭취하시면 강력한 항염작용이 나타나서 관절염이나 몸의 염증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레몬과 계피는 다이어트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계피는 혈액 속의 인슐린과 탄수화물 수치를 조절해서 복부에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레몬은 고구마와 함께 드셔도 좋은데요.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C,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염증을 감소시키고 안구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항산화제인 베타카로틴이 매우 풍부해서 안구 건조증의 위험을 줄이고 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레몬도 이 비타민C와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를 더욱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수박을 드실 때 바나나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수분 보충의 최고인 수박과 에너지 충전과 다이어트에 좋은 바나나는 함께 드시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칼륨 때문인데요. 칼륨은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무기질입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몸에 피로감이 몰려들고 기운이 빠져서 무기력해지는 상태가 될 수가 있죠. 그럴 때 칼륨이 보충이 되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활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칼륨은 우리 몸속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줘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기도 하죠. 따라서 고혈압이나 고지혈, 심장병,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칼륨이 꼭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칼륨도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여름하면 생각나는 과일 어떤 게 있죠? 바로 수박이죠. 더울 때 갈증과 더위를 씻어주는 수박도 함께 드시면 독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특히 수박을 꺼려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수박을 드실 때 올바로 알고 드시면 건강한 분들뿐만 아니라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보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박 껍질 버리기 참 귀찮죠? 이 수박 껍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기대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부터 수박과 상극인 음식들과 주의할 점,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수박의 효능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수박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먼저 수박을 드실 때 바나나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수분 보충의 최고인 수박과 에너지 충전과 다이어트에 좋은 바나나는 함께 드시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칼륨 때문인데요. 칼륨은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무기질입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몸에 피로감이 몰려들고 기운이 빠져서 무기력해지는 상태가 될 수가 있죠. 그럴 때 칼륨이 보충이 되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활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칼륨은 우리 몸속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줘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기도 하죠. 따라서 고혈압이나 고지혈, 심장병,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칼륨이 꼭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칼륨도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신장에서 칼륨이 잘 배출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심장에서는 부정맥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수박과 바나나 모두 칼륨이 풍부한 과일들입니다. 함께 드시면 지나친 칼륨 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최근에는 수박과 함께 치즈 요거트를 곁들인 샐러드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수박과 치즈 요거트는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같이 먹으면 달콤 짭짤해서 먹기에는 너무 좋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수박 속에는 이뇨작용과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수분과 비타민까지 가득합니다. 눈 건강에 좋기로 소문난 비타민 A와 우리 몸의 에너지 충전 역할을 하는 비타민 B, 그리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죠. 뜨거운 여름에 수박 한 입 먹으면 더위에 지친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바로 채워질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수박의 영양 성분은 우리 몸에 곧바로 흡수가 돼서 기력 회복에 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거트, 치즈와 함께 드시면 수박과 정반대의 작용을 하게 됩니다. 수박에 가득한 수분은 혈관을 타고 우리 몸에 비타민을 채워주고, 반대로 혈관 속의 찌꺼기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치즈와 요거트의 단백질과 지방은 느리게 소화되기 때문에 소화의 속도가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치즈와 요거트는 느리게, 수박은 빠르게 반응하게 되면서 복부의 팽만감과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튀김 같은 기름으로 범벅된 음식도 수박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수박은 매우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죠. 무더위에 지친 우리 몸속의 열을 뚝 떨어뜨려서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기름기 가득한 튀김과 함께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 속에서 기름이 딱딱하게 굳어서 소화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수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분이 위액을 묽게 희석해서 소화를 더욱 느리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름에 유독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식후에 수박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을 후식으로 드셨기 때문일 수도 있으니 앞으로는 소화를 위해 수박을 식후에 바로 디저트로 드시기보다는 공복에 따로 드셔보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면 수박은 무엇과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깜짝 놀랄만한 음식인데요. 바로 계피가루입니다. 수박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 드시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국민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계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준다고 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되면 혈당이 낮아지고 당뇨병의 위험이 줄어들게 되죠. 수박과 계피가루를 함께 드시면 이런 당뇨 관리 효과를 배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수박의 당이 혈당을 높일까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피가루와 함께 드시면 안심하고 수박을 드실 수가 있는 것이죠. 계피가루를 도대체 어떻게 수박과 같이 먹냐고요? 그럴 줄 알고 함께 먹는 방법도 준비했습니다. 수박 토마토 샐러드인데요. 수박 한쪽과 토마토 한 개를 적당한 크기로 준비해 주시고 올리브 오일 한 스푼과 상추나 깻잎 같은 녹색잎 채소를 곁들이고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수박 레몬 주스도 있는데요. 물 200ml 정도에 수박 한쪽, 레몬 한 개를 믹서에 갈아주고 계피가루를 살짝 넣어 마시면 됩니다. 토마토도 수박과 함께 드시면 정말 좋은데요. 수박의 색이 빨간 이유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토마토가 기적의 항암식품으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 빨간색 라이코펜 성분 때문이죠. 놀랍게도 수박에는 토마토보다 라이코펜이 무려 30% 정도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수박의 라이코펜이 우리 몸속에서 각종 혈관 질환의 원인인 활성산소와 혈전을 제거해 줄 수가 있고요. 또한 세포가 노화되고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 줍니다. 라이코펜이 풍부한 수박과 토마토를 함께 드시면 암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암세포를 사멸시킬 수도 있겠죠. 토마토의 유기산과 수박 속의 칼륨이 함께 작용하면서 세포의 활성을 도와주고 혈관을 청소하며 염증까지 제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토마토와 수박의 항암 효능은 전립선암과 동맥경화에 매우 효과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알려드렸던 수박과 토마토를 함께 샐러드로 드셔도 좋고 갈아서 주스로 드셔도 정말 좋습니다. 수박과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수박과 토마토를 기름에 살짝 구워서 드셔도 좋고 올리브유를 드레싱으로 뿌려서 드시거나 견과류와 함께 곁들여 드시면 항암 성분의 흡수율이 2배 이상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수박씨 혹시 뱉어서 버리시나요? 앞으로는 꼭 수박씨도 씹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수박씨가 중국에서는 없어서 못 먹는 간식이라는데요. 수박씨는 30%가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양은 씨앗 중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잣이나 땅콩 또 해바라기씨보다 월등히 높은 양입니다. 수박씨의 나머지는 어떤 성분일까요? 바로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레산입니다. 리놀레산은 뇌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으로 뇌 기능을 올려주어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죠. 게다가 수박씨의 리놀레산은 우리 몸속에 체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고 내장지방이 생기는 것도 차단해줄 수가 있습니다.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서 각종 성인병 예방에 최고 효과가 있는 거죠. 또한 쿠크르비타신이라는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혈액 자체를 맑게 만들어주고 살균까지 시켜주어서 암 발생을 막아주고 기생충을 제거하는 구충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수박씨를 모아서 씻어서 말린 뒤에 마른 팬에 살짝 볶아서 드시면 고소한 견과류처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수박이 다 좋은데 수박 껍질이 부피가 커서 버리기가 힘드시죠? 많은 분들이 수박을 빨간 부분만 먹고 흰색 부분은 그냥 버리게 되는데요. 이 흰색 수박 껍질 부분이 우리 몸에는 아주 큰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수박의 흰색 껍질 속에 가득한 시트룰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 때문에 수박 다이어트와 붓기 제거로 좋은 수박차가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팔다리가 붓는 부종은 왜 생길까요? 그 이유는 독소가 잘 배출되지 않으면서 그런 현상이 많이 오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 장기가 활동을 하고 나면 노폐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 노폐물이 제때 잘 배출이 되어야 하는데 노폐물이 그냥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트룰린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한 형태인 요소로 바뀐 다음 우리 신장을 통해서 배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트룰린이 수박에 많이 들어있어서 붓기 제거 및 독소의 배출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이죠. 또한 시트룰린은 동맥혈관 자체를 넓게 만들어 주어서 혈관이 넓어지는 만큼 혈액순환도 더 원활해지고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 공급도 원활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트룰린이 수박의 빨간 과육보다 흰 껍질에 2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박 껍질을 그냥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수박 껍질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은 깍두기를 만들어서 드시면 되는데요. 수박 껍질을 적당한 크기로 썬 다음에 소금에 절이고 매실청이나 식초를 넣고 숙성을 시키면 맛있는 수박 껍질 깍두기가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수박 껍질 피클인데요. 적당한 크기로 얇게 썬 다음에 피클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깔끔한 맛과 아삭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또 우리가 여름이면 햇빛에 피부가 많이 그을리잖아요. 그때 이 수박 껍질을 사용하면 좋은데요. 수박 껍질에 비타민이 특히 많기 때문에 얇게 썰어서 간 다음에 얼굴에 팩을 해주시면 여름철 자외선에 지친 피부와 주름을 탱탱하게 펴줄 수 있고 수분까지 보충해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피부 트러블과 염증에도 좋은 진정 효과가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수박에는 먼저 말씀드린 효능들 외에도 생각지 못한 놀라운 효능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노화 방지에 좋은데요. 수박에는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비타민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노화 방지 및 탄력 있는 피부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박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부 미백과 피부 미용에도 좋고, 수박에 들어있는 수분이 피부에 보습 효과를 주고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박은 피로 회복에도 좋은데요. 몸속에서 흡수가 잘 되는 포도당과 과당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피로를 빠르게 회복시켜 줄 수가 있고요. 아르기닌도 풍부해서 더위로 인한 피로 회복과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복합제 중에 하나인 콜린 성분도 풍부하기 때문에 뇌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 잠도 편하게 잘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면역력도 강화해 줄 수가 있는데요. 수박의 이 라이코펜 성분이 면역 체계를 교란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서 감기, 독감 등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이 밖에도 수박은 칼로리가 낮고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지방 분해와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도 탁월한데요. 특히 근육통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수박에 들어있는 칼륨과 시트룰린 성분이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고강도 운동을 하거나 과로를 했을 때 오는 근육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농업식품 화학지식 저널에 따르면 수박 주스를 하루에 약 473ml 정도 마신 선수들은 근육통이 덜 발생하고 심장 박동수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달콤하고 향긋한 맛 때문에 손이 자꾸만 가는 포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 어릴 적 시골 마당에서 할머니가 설탕 묻힌 포도를 냉수에 띄어내 주시면 이 한 알 한 알 입에서 톡 하고 터지던 시원한 단맛이 좋았는데, 그런데 예전엔 껍질이나 씨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후딱 뱉어버리곤 했죠. 이제 와서 알게 됐는데 그때마다 이 건강의 보고를 버리고 있었던 셈이었죠. 알맹이만 먹으면 손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포도의 속살부터 껍질, 씨, 송이, 가지까지 남김없이 활용해 혈관이나 뇌나 눈, 피부를 챙기는 방법을 상세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포도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을 조금 세밀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많은 분이 포도는 당이 많아 살이 찌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데 당 성분은 맞아요. 포도알 100g에 평균 1617g 정도의 당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이 혈당을 급하게 올리는 설탕, 자당이 거의 없고 우리 몸세포가 바로 에너지로 쓰는 이 포도당과 과당이 균형 있게 섞여 있어요. 더 고마운 점은 이 당분들이 폴리페놀이나 안토시아닌 같은 이 항산화 성분이랑 한 몸으로 묶여 있어서 혈당이 치솟는 속도를 자연스럽게 늦춰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으로는 이 레스페라트롤이라는 성분을 들 수 있는데 이 물질은 1939년 프랑스 과학자가 처음으로 분리해냈어요. 그 뒤로 프렌치 패러독스 연구에서 핵심 열쇠로 떠올랐고 지금은 혈관 내 미세 염증을 가라앉히고 콜레스테롤이 들러붙지 못하게 막아준다는 사실이 여러 논문이나 실험으로 확인됐죠. 가벼운 연구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2019년 하버드 의대팀이 60에서 75세 남녀 52명을 이 두 그룹으로 나눴고 하루 레스페라트롤 200ml를 약 6개월 동안 섭취하게 하자 대조군보다 혈관 내피 기능 지표가 약 18%나 개선이 됐다고 발표를 했어요. 내피 기능이 좋아졌다는 것은 혈액이 미끄러지듯 흘러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생기기 어려워졌다는 뜻이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죠.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성분이 프로안토시아닌이에요. 이것은 포도 씨 속에 든 미세한 이 떫은 맛의 물질인데 비타민C의 20배가 넘는 항산화력을 지녔죠. 프랑스 파리 약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성분은 피부 진피층의 콜라겐을 보호해주고 잔주름과 기미를 늦추고 자외선으로 인한 DNA 손상을 약 30% 이상 줄여줬다고 해요. 그래서 해외에선 이 포도씨 추출물이 고급 화장품이나 관절, 정맥 영양제로도 널리 쓰이죠. 그러면 이 포도씨만 따로 사 먹으면 되지 않냐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자연 상태 그대로 껍질씨를 집어삼키면 섬유질이 위장, 대장을 자극해서 배변도 수월해지고 무엇보다 흡수율이 더 안정적이라서 굳이 별도로 가공식품을 드실 필요가 없다고도 해요.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겠죠. 이쯤에서 껍질이나 씨를 씹으면 이가 시큰하고 소화가 안 될 것 같다며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 실제로 치아가 약한 분이나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께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두 가지 묘책을 준비했죠. 하나는 온수담금이고 다른 하나는 율무 두유 믹서 스무디예요. 첫 번째 온수담금법은 말 그대로 아주 간단해요. 잘 익은 포도를 흐르는 물에 씻어서 물기를 털고 50도 정도의 온수에 10분간 담아 놓았다가 드시는 거예요. 뜨끈한 물이 껍질 세포벽을 부드럽게 풀어주기 때문에 씹을 때 톡톡 잘게 부서지고
부서지고 C 역시 단단함이 살짝 줄어서 이가 편안해져요. 두 번째 스무디법은 믹서기에 포도 1컵, 약 15알 정도, 삶은 율무 3큰술, 무가당 두유 200ml, 꿀 반스푼 정도 넣고 30초 정도 돌려주시면 돼요. 율무는 속을 따뜻하게 하고 위장을 보호하고, 두유의 식물성 단백질은 포도 당분이 혈당으로 확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부드럽게 붙잡아주죠. 아침에 한 잔 마시면 든든한 식사 대용으로도 손색이 없어요. 포도의 의학적 효능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나열해보면 혈관 내피 보호 작용, 뇌 신경 염증 완화, 황반이나 망막세포 산화를 억제하고 간세포 재생도 촉진시키고, 인터로킨 6 같은 이 염증성 물질 사이토카인을 감소시키고, 장내 유익균도 증가시키고, 향균 작용, 관절 연골 파괴 효소 억제 등 10손가락으로도 모자라요. 특히 장 건강 부분은 놓치기 쉬운데, 포도 껍질에 든 탄닌 팩틴이 장 점막 위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서 유해균 증식을 막고 변비와 노인성 설사를 함께 완화할 수가 있죠. 실제로 2022년 이 한국식품연구원 박사팀이 65세 이상 여성 40명을 대상으로 포도 껍질 추출물 300ml를 12주 섭취케 한 결과 유익균 비율이 약 23% 상승하고 대장 염증 지표는 눈에 띄게 줄었다고 발표했으니 이 또한 참고하시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좋은 포도도 부작용은 있겠죠. 당뇨나 지방간, 비만 경향이 있으신 분이나 잦은 속쓰림,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증상을 알고 계신 분이라면 섭취량을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권장량은 하루 100g 정도, 즉 한 10알에서 15알 정도가 적당하고, 그 이상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식이섬유나 단백질이 함께 든 음식, 예를 들어 아몬드 한 줌, 저지방 치즈 한 조각과 곁들여서 혈당 상승 폭을 낮춰주세요. 그리고 항응고제, 와파린이나 클로피도그레 계열의 복용 중이라면 포도의 레스베라트롤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을 더할 수가 있거든요. 하루에 2-3알 정도는 괜찮지만 큰 송이를 한 번에 드시기 전에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좋겠죠. 또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칼륨 제한을 받는 환자도 유의해야 돼요. 포도 100g에는 칼륨이 약 190ml 정도라 많은 편은 아니지만 껍질이나 씨, 가지차까지 드시면 칼륨 총량이 늘 수는 있거든요. 여기서 흔히 놓치는 독특한 상호작용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철분이 풍부한 육류 또는 보충제와 포도를 같은 끼니에 드시면 포도 속에 있는 탄닌이 철분을 붙잡아 흡수를 25% 이상 떨어뜨린다는 보고가 있어요. 반대로 철분 과다혈증이 있는 분께는 유익할 수 있지만, 노년기에 흔한 빈혈성 어지럼증을 개선하려고 간이나 시금치, 깻잎을 일부러 드시는 분이라면 포도는 식사 1시간 뒤 디저트로 미루시는 게 좋겠죠. 이제 포도를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구체적인 레시피나 조금 생소하지만 실생활에 바로 써먹을 만한 조리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포도 피클이에요. 김장떡 대신 500ml 유리병 하나면 충분해요. 냄비에 식초 약 반컵, 물 반컵, 스테비아 가루 한 작은술, 천일염 한 작은술, 월계수잎 한 장, 통후추 6알 정도 넣고 팔팔 끓였다가 식혀주세요. 여기에 깨끗이 씻어 물기 뺀 포도, 얇게 썬 레몬 2조각을 층층이 담고 식힌 피클물을 붓죠. 냉장고에서 하루 숙성하면 끝이에요. 샐러드에 곁들이면 소화도 편하고 고기 요리와도 궁합이 좋아서 기름진 맛을 잡아주죠. 둘째는 포도 발효 식초죠. 유리병에 포도 500g을 껍질, 시체, 으깨 넣고 현미식초 500ml, 설탕 100g만 넣어서 골고루 저어요. 면포로 이끌을 덮어서 상온 그늘에서 3주 정도 숙성한 다음에 걸러낸 액을 다시 병에 담아 3개월 정도 숙성하면 새콤달콤한 수제 식초가 완성되죠. 이 식초 한 숟갈을 따뜻한 물 200ml에 타서 아침 공복에 드시면 장내 유해균도 억제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죠. 자, 세 번째, 포도 가지 환이에요. 이건 조금 번거롭지만 효과는 좋아요. 말려둔 포도송이 가지를 믹서에 곱게 갈아 체에 내린 뒤에 꿀을 살짝 넣어서 반죽해서 콩알만한 환을 빚어서 그늘에서 더 말려줘요. 하루에 2알 정도 따뜻한 물과 함께 삼키면 혈관 정화와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는 홈메이드 영양제가 될 수가 있어요. 단 꿀 알러지가 있으신 분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조금 삼가하시는 게 좋겠죠. 포도와 찰떡궁의 음식도 지나칠 수가 없겠죠. 사과, 호두, 저지방 요거트 외에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것이 브로콜리와 포도의 조합이에요. 브로콜리 속에 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고, 포도 속의 레스베라트롤과 함께 섭취할 때 이미 생성된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30% 가까이 상승한다고 해요. 간단하게 브로콜리를 데쳐서 올리브유나 레몬즙, 소금으로만 무친 뒤 반으로 썬 씨포도를 듬뿍 얹어 드시면 상큼하고 고소하고 달콤한 이 세 가지 맛이 오묘하게 어울리죠. 또한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잎 채소와 갈아 만든 그린 스무디에 포도 한 줌 넣으면 철분 흡수 방해를 줄이고 비타민 C랑 폴리페놀이 상호 흡수율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죠. 반면 피해야 할 조합으로는 맥주, 소주 등 이 알코올이에요. 레드 와인은 포도잖아 하시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알코올 자체가 간에서 레스베라트롤 대사를 방해하고 술이 가진 발암 위험이 오히려 건강 이득을 상쇄할 수가 있어요. 간혹 와인 한 잔이 심장병을 막는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1일 약 100ml 정도 미만의 적포도주를 식사와 함께 소량 곁들일 때고,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와 상호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약을 드시는 어르신이라면 알코올 대신 껍질이나 씨, 가지차로 충분히 대체하길 권장드려요. 마트에서 실속 있게 포도를 고르는 법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송이 부분, 꼭지가 선명한 연두색이고 물러있지 않을 것. 두 번째는 포도
포도알 하나하나가 탱탱하게 부풀어 있고 껍질 표면에 흰 과분이 고루 남아 있는 거. 세 번째는 송이 전체 색이 균일하고 지나치게 큰 알과 작은 알이 섞여 있는 거 아닌 거. 네 번째는 알을 살짝 흔들어 봐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 거. 이렇게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실패할 일이 거의 없어요. 장을 봐오신 뒤엔 키친타올에 싸서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세로로 세워서 냉장 보관하세요. 통풍이 잘 되는 야채칸이 적합하고 껍질이 얇은 샤인머스켓은 4일에서 5일, 두꺼운 캠벨이나 거봉은 일주일쯤 신선함이 유지돼요. 혹시 급히 산 양이 많아서 걱정이 된다면 알맹이를 씻어서 물기를 닦아 지퍼백에 겹겹이 퍼뜨려서 냉동했다가 꺼내 드시면 반쫀득한 아이스 스낵으로도 변신하죠. 냉동포도는 살얼음처럼 샤베 식감이 나서 무더운 여름 입맛 살리기엔 최고죠. 이렇게 포도에 대해 좋은 정보를 듣고 좋다니까 많이 먹어야지 라면서 한꺼번에 양을 늘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포도는 수분과 과당이 풍부해서 위장기관이 약한 분한테는 더부룩함이나 트름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포도씨나 껍질, 차 등을 드실 때는 하루 한두 알 정도 혹은 컵 3분의 1 정도로 시작해서 일주일 정도 속을 살펴서 서서히 늘리세요. 특히 만성 신장질환이나 통풍, 당뇨가 있으신 분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서 안전한 섭취 한계를 확인해 주시고, 모든 건강기능식품이 그렇듯 간판이 아니라 균형이 핵심이에요.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고등어나 들기름, 단백질이 넉넉한 두부, 달걀, 뼈 건강을 챙기는 현미나 보리 같은 곡류를 고루 드시면서 포도를 디저트나 간식, 차, 식초 형태로 다양하게 곁들이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항산화 방패를 장착하실 수가 있죠. 밥상에서 가장 흔하지만 제대로 알고 먹으면 약이 되기도 하고 무심코 먹으면 탈이 날 수도 있는 채소, 바로 상추 이야기입니다. 고기쌈에 빠지지 않는 녀석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지만 상추 안에는 뼈를 채우고 잠을 부드럽게 불러주고 장을 깨끗이 쓸어주는 영양과 약성이 아주 골고루 담겨 있습니다. 다만 그냥 수돗물에 헹궈서 바로 먹었다가 배탈이 나거나 식중독까지 갈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씻고 보관해야 안전한지, 어떤 음식과 짝을 지어야 효능이 배가 되는지를 차근차근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렵지 않게 이해하기 편하시게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추를 물만 흘려서 씻어서 바로 드시면 위험해질 수 있는 이유부터 살펴볼 텐데요. 상추 잎의 표면에는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느다란 주름과 미세한 돌기가 빽빽하게 나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대장균을 비롯한 장내 세균이 숨기 좋아하는 장소인데요. 물살을 세게 틀어도 주름 사이 깊숙한 곳까지는 잘 닿지가 않고 밭에서 딴 뒤에 20에서 25도씨 정도의 실온에 잠시 놓여 있기만 해도 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듀크대 식품안전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씻은 상추를 실온에 30분만 두어도 대장균 수가 10배 가까이 늘었고, 반대로 4도씨 이하의 냉장에 30분간 넣었을 때는 균의 증식이 멈추거나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흐르는 물로 후다닥 씻어서 곧바로 접시에 올리는 것이 오히려 균을 살려서 몸속에 옮기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안전한 세척의 보관법은 어렵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단계를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한 장 한 장 잎을 떼서 미지근한 물에 약 5분 정도 담가두어서 묵은 먼지와 농약의 찌꺼기를 불려주시고요. 둘째는 흐르는 물에서 살살 흔들면서 씻되 밑동에서 잎 끝의 방향으로 쓸어내려서 주름의 안쪽까지 물이 스며들게 합니다. 셋째는 깨끗한 행주나 키친타월로 물기를 톡톡 눌러서 닦고 잎을 두세 조각으로 손으로 찢습니다. 잎을 자르거나 찢는 일을 꼭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상추가 손상이 되면 락투카리움이라는 흰색의 진액이 조금씩 배어 나오는데, 이 속에 든 락투신, 락투코피크린 등이 세균을 억제하고 신경을 부드럽게 해주는 성분이라서 잎을 통째로 둘 때보다 약 1.5배 이상 항균과 진정력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밀폐 용기 바닥에 키친타월을 한 겹 깔고 그 위에 찢은 상추를 포개어 담은 뒤 뚜껑을 덮어서 냉장고 채소칸에 24도씨 영역에 넣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약 23일 동안 아삭함을 유지하면서 균 걱정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상추를 제대로 씻어서 냉장한 뒤 먹으면 몸속에서는 그럼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열의 배치를 고르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한의서에는 상추가 심폐에 화를 내리고 기혈의 순환을 편안케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현대식으로 풀어보면 상추에 풍부한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C가 응집되면 혈관 내벽에 달라붙은 나트륨을 끌어내고 끝으로 몰리던 피를 온몸에 골고루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혈압이 높아 얼굴이 화끈거리는 분, 더위만 오면 머리가 띵한 분이 상추를 꾸준히 드시면 몸은 시원한데 배는 따뜻하다는 느낌을 자주 말씀들을 하십니다. 두 번째 효능은 골다공증 예방인데요.
상추 100g에는 비타민 K가 하루 권장량의 약 절반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 K는 칼슘을 뼛속 단백질과 접착시키는 일종의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칼슘만 많이 먹고 비타민 K가 모자라면 칼슘이 혈관 벽에 엉겨서 돌처럼 굳어버리는 반면에 둘을 같이 섭취하면 칼슘이 뼈로 쏙쏙 들어가서 뼈에 있는 구멍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걱정되기 시작하는 50대 이후에는 우유 한 컵보다 상추 5잎이 더 실속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신경의 안정과 숙면인데요. 아편, 대용, 진통제로 언급될 만큼 유명한 락투카리움, 락투신 복합물은 실제로 뇌신경세포의 과흥분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진통 완화 작용을 합니다. 바쁜 날에는 낮잠조차 못 이루는 분도 저녁 식탁에서 상추 15장, 20장 정도를 겉절이로 드시고 나면 2-3시간 뒤에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오늘은 눕자마자 스르르 잤다는 경험을 하셨다는 후기들이 많습니다. 불면으로 약을 오래 복용해 오신 분이라면 처음엔 락투신에 몸이 놀라서 살짝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는데 3-4일 정도 꾸준히 드시면 장과 신경이 동시에 적응하면서 깊은 잠이 찾아오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장청소와 변비의 개선인데요. 상추 수분은 95% 이상이고 식이섬유도 아주 풍부합니다. 특히 잎의 모서리와 잎맥 주위의 섬유질은 수용성과 불용성이 적절히 섞여 있어서 장 안에서 젤리처럼 부풀었다가 노폐물을 감싸서 시원하게 밀어내줍니다. 장벽에 오래 붙어있던 담즙, 가스, 변, 찌꺼기가 밀려나가고 나면 대장균 등의 유해균이 살 털을 잃고 자연히 장이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변비가 풀리면 피부의 트러블이나 혹은 여드름 그리고 잇몸 염증도 눈에 띄게 잠잠해지는 것을 많은 분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눈의 피로와 뇌혈관의 보호인데요. 적상추 한 장에는 녹황채소 못지않게 베타카로틴, 루테인, 지아잔틴이 들어있습니다. 이 색소들은 광선에 손상되기 쉬운 망막과 황반의 세포를 코팅하면서 눈 속의 모세혈관을 탄탄히 만들어줍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느라 눈물이 마르고 앞이 흐릿해지는 60대 이후에는 상추를 자주 드셔보시면 안개 낀 듯한 시야가 깨끗해졌다는 이야기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런 동일한 색소들은 뇌 혈관벽에도 작용해서 혈전 위험을 줄여주니까 치매나 중풍 예방 식단으로도 아주 손색이 없죠. 이처럼 좋은 상추지만 함께 곁들이면 시너지가 배가 되는 짝꿍들과 피해야 할 상극도 있습니다. 잘 어울리는 첫 번째 파트너는 바로 마늘인데요. 상추가 몸을 시원하게 풀어줄 때 마늘의 알리신이 속을 따뜻하게 덮여줘서 양과 음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실제로 위나 장의 소화효소 분비가 늘어나서 상추의 비타민 K나 A, 철분이 더 잘 흡수가 되게 되고 두 번째 파트너는 참기름인데요. 비타민 A와 K는 기름과 만나야 체내에서 흡수가 급격히 올라가는데 참기름 속에 불포화 지방산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상추 10장에 참기름 한 작은술만 뿌려도 흡수율이 거의 2배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좋은 파트너는 바로 된장입니다. 된장 속에 프로바이오틱스, 아미노산이 상추가 끌어낸 장 속의 독소를 빠르게 분해해서 배출시키고 단백질까지 보충해주게 됩니다. 된장, 참기름, 살짝 곁들인 마늘 쌈이야말로 건강상 최고의 궁합 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극인 음식도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 첫째는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과 바로 붙여서 드시면 상추 속의 식물성 철분이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율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우유를 꼭 드셔야 한다면 한 끼 정도는 시차를 두시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로 산도가 매우 강한 식초 절임 혹은 매운 김치, 탄산음료를 같이 드시면 상추가 가진 알칼리 효과가 상쇄가 돼서 속쓰림이나 장의 자극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오징어, 조개, 새우 등의 일부 해산물에는 아스코르빈산 산화효소가 들어있는데 효소가 상추의 비타민C를 분해해버리게 됩니다. 상추 비타민C의 면역 강화 효과를 기대하신다면 해산물과는 식사 시간을 나눠보시는 편이 유리하게 됩니다. 섭취 시에 주의할 점도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혹시 혈액 응고를 막는 와파린을 드시는 분은 비타민 K가 많은 상추를 하루에 한 10장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고 때로는 주치의와 상의해 용량을 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상추는 몸을 약간 차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속이 냉하고 설사를 달고 사는 분은 날것으로 한 움큼씩 드시는 것보단 잎을 살짝 데쳐서 따뜻한 상추 나물로 드시면 탈 없이 드셔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장 투석을 받거나 칼륨 수치가 높은 분은 하루 장수를 약 절반가량 정도만 드셔보시는 게 좋은데요. 끝으로 상추가 좋다고 해서 그럼 집안의 온도를 잊고 상추만 챙기면 안 되겠죠. 끼니마다 기름진 고기, 탄수화물 양을 조금만 줄이고 그 여백을 상추와 다른 생채소로 채워 넣는 것이 건강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배운 것을 한 끼 식단
식탁에 한번 바로 옮겨볼까요? 아침에는 전날 밤 씻어둔 상추 5장에서 7장 정도를 꺼내서 찬물 한번 헹군 다음에 겉절이 양념을 살짝 조물조물 묻혀서 드세요. 양념은 다진 마늘 반 작은술, 참기름 한 작은술, 깨소금 약간, 천일염 아주 살짝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점심에는 나물 대신 상추를 가로 세로 1cm 정도 길이로 송송 썰은 다음 따끈한 현미 콩밥 위에 한 줌 얹고 된장국 국물을 2숟가락 휘둘러서 비빔밥처럼 드시면 씹는 재미도 아주 좋습니다. 저녁에는 고기 반찬이 생기면 상추 15장 정도를 미리 접시에 펴고 마늘, 무추부침, 된장을 곁들여서 쌈으로 드십시오. 잠들기 두어 시간 전이면 락투카리움이 서서히 작동해서 오늘은 약을 안 먹어도 눈이 감기네 하고 깨닫게 되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상추 5장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던 분이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혈압약, 위장약, 수면제에 둘러싸여 지내던 분들도 소화가 좋아지니 반컵 정도가 줄었고 밤마다 아팠던 다리가 덜 당긴다. 아침 공복 혈당이 100 아래로 내려갔다는 얘기를 들려주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몸이 맑아지면 마음 걱정도 덩달아서 줄어듭니다. 고기가 없는 밥상이 허전하시다면 고기 양을 절반만 줄이고 남은 빈자리를 상추나 부추, 양배추 샐러드로 한번 채워보세요. 변비나 불면, 골다공증, 그리고 혈관 건강이란 4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길 멀리 있지 않습니다.